안녕하세요. 히렌초입니다. 네, 오늘은 마음지구력 정신과 전문의 윤홍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출간하신 책 마음지구력에서 에너지를 아끼면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밀을 밝혀주셨는데요. 인간관계 사실 에너지가 여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무엇이 에너지를 아끼며 잘하는 이 핵심이 될까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네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아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너무 큰 거예요.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느라고 성공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하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쉽게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긴 아는데 네. 막상 이 사랑을 거절하려고 그러거나 거절을 당하면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그렇죠. 거죠. 속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단계를 좀 나눠놔야 됩니다. 많이 쓰는 구분 방법은 한 5단계로 나누거든요. 오, 네네. 첫 번째는 제일 많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 단계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렌첸님하고 저하고 어저께까지는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오늘 이제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넘어왔네요, 단계가. 네, 단계가 네. 이제 넘어왔죠. 여기서 조금 친해지면 이제 친구 관계가 돼요. 공통점이 있다거나 공통의 목표가 있다거나 뭐 그러면 친구 관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친구 중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연인이 이제 되거든요. 연인이냐 가족이냐 요거에 따라서 해결책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면은 사실 신경 쓸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나 지인 단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구분을 해놓고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자세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관계가요. 네. 지인과 친구 관계거는 좀 이게 딱 네. 떨어지면 괜찮아요. 네, 근데 네. 가끔 다소 모호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지인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네. 이럴 때 되게 에너지 네. 소모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모호한 관계에서는 네.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좀 네.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서 좀 네.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방법일까요?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헷갈린다는 거, 네. 고민이 된다는 거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아,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는요, 헷갈리지 않는군요. 고민할 게 없어요. 아. 그냥 잘해주고 싶고 그거 그냥 유지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나랑 무슨 관계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는 뭔가가 지금 좀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애매할 때는 기준을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또 많은 분들이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하고 있을 때 행복한지 공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거리를 감을 어느 정도 산정을 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저는 무슨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무례하느냐 친절하느냐가 요즘에 가장 유행이니까 일단은 유행을 한번 따라 보시고 그거보다 더 좋은 기준이 나왔다 그러면 갈아타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일 요즘 유행하는 건 무례한가 친절한 거니까 만약에 없으면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떠오르는 게 함께 있는 순간이 내가 즐거운가 아닌가가 그렇죠. 친구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히리들도 한번 그렇게 나만의 기준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책에서요. 네.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3가지 공격으로 비난, 네. 왜곡, 그리고 도발을 꼽아주셨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특히 습관적으로 나를 왜곡해서 정의하는 사람들이 참 대하기가 난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나를 누군가 단정해버리면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를 왜곡하는 혹은 타인을 왜곡하는 무례한 사람을 좀 단칼에 쳐내는 화법이 있을까요? 되게 억울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나를 단정짓고 나의 기준점을 바꿔버리니까 화가 막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곡은 되게 또 무서워요. 겁나요. 저 사람은 이미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나한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건 그쵸. 어디 가서 남들한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괜히 그 사람 건드려가지고 동네방네 또 소문내면 어떡하나, 또 인간관계를 해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양립을 합니다. 억울해가지고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좋게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게 내 에너지를 이제 갉아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주말 내내 그 고민하고 친구들 만나서도
하더라도 니네들이 보기에도 일에 관심 없는 사람으로 보여? 이런 확인을 또 받아야 되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떠오른다면 분명히 또 왜곡을 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곡은 사람을 꼬아서 듣는 거기 때문에 변화구가 오는 거랑 비슷해서 변화구가 오기 전에 이미 내 배트가 돌아갈 준비를 미리 좀 해놓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막 논쟁이 되거든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일하기 좋아하는데요. 아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거 계속 반복되면서 그쵸. 막 언쟁이 되는데 얘기 꺼내자마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꿋꿋하게 버티고만 있어도 나는 그렇게 과잉 반응도 하지 않았고 내가 할 말, 준비된 말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뿌듯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분명히 그 사람은 또 왜곡을 할 거예요. 지금 화냈냐? 화났어? 이렇게 또 왜곡을 할 거예요. 그럼 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화났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는 거죠. 요 막는 방법이 있고 책에 쓰지는 않았지만 한 방법이 더 있는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너무 좋습니다. 뭐냐면 정신과 의사 중에 네. 칼 같은 분이 계셨어요. 교수님인데 네. 사람들한테 좀 면박도 좀 주고 항상 그 좀 공격적으로 대하시는 교수님이 학회에 계셨어요. 어느 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저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심포지움 분위기를 또 얼마나 또 경직시킬까 또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에 좌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이분은 정반대예요. 정신과 의사 중에서 가장 따뜻해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야, 이거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되게 이제 다들 좀 궁금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심포지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그 칼 같은 교수님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 빠뜨리셨고 막 그 공격을 이제 막 한 거예요. 방패 역할을 정말 잘하시는 이 좌장 교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되게 궁금했는데 네.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교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감안해가지고 다음 심포지엄 때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났어요. 할 말이 없죠. 네, 할 말이 다 없어요. 맞다고 하는데. 네, 분명히 이긴 거는 칼 같은 선생님이 이겼는데 존경은 다 방패 같은 선생님한테 다 간 거예요. 물론 이제 사회생활하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자세, 당신이 뭐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인간관계는 아니다라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한 손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님의 말이 다 맞습니다. 두 개 놓고 네. 편하신 거를 좀 쓰셨으면 좋겠다. 전면 부정과 전면 긍정. 네. 요것들을 번갈아서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하실 듯 합니다. 선생님, 근데 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께도 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나를 왜곡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죠. 무시를 당하긴 했어요. 근데 무시를 당했지만 저의 어떤 뜻이나 저의 능력을 폄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폄하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무시만 당했어요. 근데 네. 한 단계 올라갈 때 뭐 재수생에서 의대생이 됐을 때, 의대생에서 의사 됐을 때, 전문의 됐을 때, 조금 더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 또 이런 채널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될 때 그렇게 왜곡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부러움도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의 가치를 끌어내리면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듯한 그런 상대적인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세상에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거의 없어요. 저희 학회 동료 분들이라든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하고 함께 가니까 집단의 힘이라고 하거든요.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함께 가고 있으면 마음을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그 실패만 반복하던 사람들이 네. 또 회복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많이 네. 보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실패를 했더라도 성공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꼽아주신다면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성공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방법을 왜 찾으려고 하냐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패하실 때는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은 정보의 홍수예요. 정보가 정말 많아서 우리 키보다 그쵸. 높아진 상태거든요. 방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시도하냐? 성과가 나올 때까지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럼 되게 쉬워져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시도를 했는데 성과가 나왔으니까 이 신이 나가지고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이구나 해서
더 반복해서 시도를 하거나 이거랑 또 비슷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다른 방법들을 또 찾아보거든요. 이게 이제 선순환되고 있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구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성공하신 분들은 다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처음에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되네? 이게 되네? 싶어가지고 또 계속 한 거죠. 그쵸.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왜 안 하는지를 또 파악을 해가지고 그쵸. 그분들을 고쳐드려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성공의 방정식인데 그 문제를 왜 못 푸냐? 왜 못하냐?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분들이 시도를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내가 좌절하면 어떡하지? 우울해지면 어떡하지? 대책이 없는 분들은 이 시도를 자꾸 못하는 거죠. 성공하신 분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그거예요. 이분들은 옛날부터 본인이 좌절할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를 옛날부터 습관이 돼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슬럼프가 올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이 대책을 세우지 못하셨던 분들이 시도를 못 하시거나 시도했다가 좌절해버리시거나 빨리 포기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대처할 수 있도록 다시 이제 도와드리면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저를 찾아오지 않고도 다친 거를 셀프 치유가 가능해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완전히 병원을 졸업을 하게 되는 결국 자기 스스로 마음 다쳤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대처가 있는 분들이 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몰라서 네,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대책은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마련하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히렌체님도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이 채널을 보시는 것도 방법을 알게 되는 거 이제 시도만 하시면 되겠죠. 또 여기서도 성공하시는 분들하고 실패 반복하시는 분들하고 또 나뉘는 게 자기 개발 콘텐츠들을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자기 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감상하고 비난하는 실력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보는 거는 약간 더 쉽고 수동적인 자기 개발이라면 제가 제일 권하는 방법은 책을 읽는 거예요. 성공하신 모든 분들이 책 읽어라, 운동해라, 일지 써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셔서 지금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1년에 대한민국의 책이 1년에 6만 권씩 나옵니다. 콘텐츠는 무지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감상을 적으시고 요것을 반복하시는 게 결국 자기 개발의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죠. 혹시 또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면 선생님의 책 이제 마음치구려 네, 좋은 책 있으니까요.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은 사실 좀 고차원적이잖아요. 어느 정도 책하고 친해지려면 시간도 걸리고 제가 뭐 오늘 요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한테 필요한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좀 만만한 목표를 하나 좀 정해두시고 작은 성취감을 만들어내시는 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미라클 모닝 요즘 많이 하잖아요. 4시 반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고 이게 되면은 너무 좋은데 분명히 고비가 오잖아요. 5시에 못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막 되게 기분이 나빠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밀고 있는 건 7시예요. 게으른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한 가지씩 기회가 이제 있는 거예요. 1분 운동하기나 1분 독서하기. 블로그에서 하고 있는 거는 100일간 운동일지 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일간 운동하기가 아니에요. 운동일지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운동일지는 운동 안 했다가 쓸 수도 있어요. 네네네. 초보자들은 한 열흘일지 쓰기, 30일일지 쓰기 이렇게 해서 이제 늘려 나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못 하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 올라올 수 있어요. 저는 선생님처럼 100일간 운동했지 못 쓸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고 7시에 일어나는 것도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지만 이 컨텐츠는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니까 이 컨텐츠 한 번 더 보기 뭐 이런 거라도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반복하면서 성취감을 계속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히릿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1 영상, 히렌체 영상 보고 요약 정리해서 뭐 그렇죠. 블로그에 포스팅하기 뭐 그렇죠. 이런 분들이 네. 되게 감사하게 막 그걸 실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전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영상을 흘리지 않고 분명히 저분들은 자기 것을 만들고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 저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은 거의 중수 이상은 갔다고 보고 언젠가는 되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새해에는 내 것으로 만들고 컨텐츠화 해보자고요. 완벽주의가 유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 지금 됐죠. 거기에 이제 SNS가 방점을 찍은 거죠. 재능도 있고 노력도 하시고 성취도 하셨어.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